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안양천 신목동역 일대를 수변 여가 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양천구는 최근 신년 인사회에서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 활력 거점 조성 사업을 발표하며 전망 카페와 수상 레저시설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목동역 인근 노후 바이크 라운지는 수변 전망 카페로 재탄생하고 안양천에는 카누와 카약을 즐길 수 있는 선착장도 조성됩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 확보한 1230억 원으로 추진되며 오는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온라인 홍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SNS 서포터즈, 사진 홍보 활동가, 릴스 크리에이터로 총 5명입니다. 이들은 은평구의 숨은 명소와 주요 행사 등을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합니다. 은평구는 공식 블로그에 주민 참여형 콘텐츠 전용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온라인 홍보 활동가 4명을 운영해 54건의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은평구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기부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장비 구매 비용 부담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부 대상 물품은 아동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안전모, 손목 보호대 등으로 동주민센터 또는 은평구청 생활체육과를 방문해 전달하면 됩니다. 기부된 물품은 올해 진행 예정인 인라인 롤러 선수단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인라인 교실 운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는 3월부터 두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화재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죠. 겨울철 발생하는 화재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이용재 소방교 연결하겠습니다. 소방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양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은 블랙아이스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데 이게 육안으로는 그냥 젖은 도로처럼 보여서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헛들 수도 있고 마찰력이 떨어져서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게 되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겨울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본 안전수칙인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이고요. 겨울은 항상 도로 자체가 미끄러지기 쉬운 조건이라 제동력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후 이상이 있다면 타이어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급적이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 요령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은 건조해서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며 추워지는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전열기구 콘센트 안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외출 전 전기난로 등 전열기구를 반드시 끄고 외출하시기 바라며 전기장판의 경우 접어서 보관하면 내부의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날 수 있으니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센트 하나에 고전력 제품을 여러 개 꽂아서 사용하는 걸 흔히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면 과전력으로 인하여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콘센트에 쌓인 먼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틈틈이 청소하여 주시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정 등 이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가정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불이야라고 크게 외쳐 주변에 알리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해야 하는데요. 대피 경로는 저층인지 고층인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집안으로 연기 유입이 크게 없고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119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 구조 요청 후 소방관이 올 때까지 집안에서 대기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이용재 소방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 반입을 줄이기 위해 반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사자협의체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반입 수수료 현실화를 주장했던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의지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안을 사자협의체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1톤당 반입 수수료는 지난 2021년 7만 500여 원에서 24% 오른 8만 7,600여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3년에는 11.8%인 9만 7,900여 원, 24년에는 19.3%인 11만 6,800여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올해 50%가량인 17만 5,200여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폐기물의 양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종료가 되어가는 부분으로 보면 됐고, 저희는 이제 조금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수도권 매립지로는 이제 매립이 안 들어간다, 이제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좀 생각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 목표는 반입 수수료 인상을 통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입니다. 반입 수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오르면 반입량이 줄어들고 결국 수도권 매립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 구체적인 인상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사자협의체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반입 수수료가 원가 산정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수도권 매립지 공사 자체적으로도 반입 수수료 현실화 의지가 큰 상황. 여기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 규정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앞서 사자협의체는 올해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합의하면서 재난이나 비상 상황, 소각장 정비나 가동 중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반입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를 두고 인천 지역에선 직매립 금지 취지를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인천시가 추진하는 반입 수수료 인상안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벨루TV 뉴스 송유창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철도망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된 셈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부터 사업비 마련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데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덕정 옥전선과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선 등 총 12개 노선이 반영됐습니다. 총 길이는 104.48km. 광역철도와 달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촘촘히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경기도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문제의 해법이지만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운영까지 남은 절차는 총 7단계. 먼저 각 시군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 기획재정부와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 설계 등의 절차도 있습니다. 관건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경제성이 확보돼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타 통과입니다. 우리 25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계획대로 빠른 시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마련도 숙제입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6대4. 기초지자체가 사업비의 40%를 내야 하는데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고 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정말 힘겨운 싸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또 인접 지자체에서도 재원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경기도는 도시철도의 경우 시군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 기초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 도비 부담을 늘릴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이 시군 내에서의 교통 수요를 조금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도비를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총 12개 노선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을지 이제 그 출발점에 섰습니다. 완공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전문가들은 남은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짧게 잡아도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남 장흥에는 80년 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책방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이 일상이 된 지금도 이곳은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책은 물론 추억까지 공유하는 시골 작은 책방을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대째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석 씨. 최 씨의 책방은 장흥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일제강점기인 1944년 문을 연 뒤 80여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책장 사이로 최근 출간된 책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문을 연 이곳은 책이 귀하던 시절 아이들에겐 동네 도서관이었고 어른들에겐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었습니다. 서점 주인분들이 워낙 따뜻하시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책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인 것 같고요. 또 이 서점에 오면 되게 조금 마음 편하게. 1955년에는 장흥중 고등학교 교지인 억불 창간호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후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완도와 강진까지 책을 공급하며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변화는 이곳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이 늘면서 책방을 찾는 발길은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카페 같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대신 책방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점을 해왔다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그래도 어느 문화의 한 축은 장문화당 서점이 담당해 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서점을 지탱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 책방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기억과 시간을 함께 품어온 공간으로 오늘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올해 인천항을 찾는 크루즈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 입항을 예약한 크루즈는 64척으로 여객은 1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2척, 7만 9천여 명 대비 크루즈는 2배, 여객은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인천항을 여객이 체크인하는 출발지인 모항으로 운영하는 크루즈 선사가 3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인천항에 들어온 크루즈 여객 가운데 3만 3천여 명이 인천에서 관광과 쇼핑을 즐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만 6천여 명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 브랜드 확대를 위해 크루즈 유치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